안녕하세요. 지원자 쌤이에요. 오늘은 우리 세계사 기출 강의 4주차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4주 동안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은 현대사 파트 진행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대사 중에 첫 번째는 제국주의 파트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어떤 식민지를 갖고 있는지, 아프리카랑 아시아에서 어떤 식민지를 갖고 있는지 알아둬야 되고, 지도까지도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자, 170번 가나국가 사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영국 정부는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했대요. 왜냐하면 운하 건설을 주도한 다른 국가가 유럽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로부터 이집트의 독립을 지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수에즈 운하가 건설될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1869년이에요. 19세기쯤 이전에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기 전에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집트가 독립하면 가해 세력이 약화되는 만큼 인접한 나의 힘은 강화될 거래. 그래서 나는 그리스 독립전쟁을 지원한 이래로, 그리스 독립전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지원을 했어요.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그리스를 독립시키려고. 영국은 여기서 제외되고요. 이후에 그리스 독립전쟁 이후에 팽창의 야망을 드러내서 영국이 이 나에 맞서서 전개한 전쟁은 크림 전쟁이에요. 이 이후에 러시아가 남하하려고, 그러니까 크림반도 쪽으로 남화가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온다가 남하죠. 남하하려고 크림 전쟁을 일으켰죠. 영국은 그에 맞서서 러시아랑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 러시아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가 오스만 둘이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했죠. 반대편에 서서. 이거는 영국과 러시아고요. 발칸 전쟁에서 동맹 관계를 맺은 건 누굴까요? 1차 발칸 전쟁 때 뭐 발칸반도 안에 있는 여러 국가들, 뭐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등등 이 연합을 해요. 걔네들이 연합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1차 발칸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저들끼리 영토를 두고 싸운 게 2차 발칸 전쟁이에요. 알겠죠?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인 건 미국과 에스파냐입니다. 모로코 군 독일, 프랑스죠. 둘이 싸움. 오케이. 171번 미주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쩌고저쩌고. 영국 왕의 인도 제국 통치를 경험한 바 있는 키플링은 이 중요한 시기에 백인의 짐을 발표하여 우리의 승리가 문명화의 임무를 수행할 기회라고 평가했대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번 전쟁을 통해 얻은 마닐라 일대와 괌, 마닐라 일대는 필리핀이죠. 필리핀과 괌을 얻은 우리나라는 미국이죠. 미국. 이걸 에스파냐,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차지했죠. 이 두 지역을. 이해가죠? 이거 언제요? 미일 화친 조약 되죠? 알아둡시다. 프랑스고요, 영국, 벨기에고요, 이탈리아죠. 다음 172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 여기 영국 식민지, 이거 누구예요? 이게 인도차이나 반도예요. 특히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연방을 식민 지배하잖아. 연방. 얘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지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프랑스 식민지인 거 알아둬야 되고요. 게다가 프랑스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얘기도 들리죠. 그래서 가가 프랑스가 확실합니다. 여기는 미얀마예요. 그래서 영국 식민지인 거 알아두십시다. 오케이? 프랑스 2차 아편전쟁에 가담했죠. 이건 에스파냐랑 미국이고요. 이건 에스파냐고요.
영국이고요. 포르투갈이죠. 173번 가나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프리카 탕헬에서 충돌할 뻔했던 가랑 나래요. 가는 토고랑 카메룬 지역을 차지했대. 독일이죠. 나는 콩고강 유역 일부 지역 이외에도 서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 일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대. 나는 프랑스죠. 그럼 그 둘이 북서아프리카 탕헤르에서 충돌할 뻔한 건 모로코 사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알자스 로렌 지방을 두고 싸웠죠. 미국과 소련이고요. 이거는 미영소. 파쇼다 사건을 일으킨 건 영국과 프랑스죠. 미국과 영국. 오케이. 174번 다음 가상편지에서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새로운 주교구를 설치하고 성상숭배를 강요했던 에스파냐 군주의 탄압 정책에 맞서서 카톨릭 강요 정책을 실시했던 에스파냐 군주에 맞서서 우리가 독립을 했대요. 누굴까요? 네덜란드죠. 그 밑에 보면 10년 전에 포르투갈 상인이 포교 문제로 이곳에서 추방된 후에 상관은 우리가 차지해서 번영하고 있대요. 일본의 대지마 상관을 네덜란드가 차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확실하게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와섬을 장악하고 인도네시아 자와섬을 장악하고 대규모 농장을 조성했습니다. 이건 미국이고요, 에스파냐고요, 프랑스고요, 영국입니다. 다음 175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그 해에 가장 많이 틀렸죠. 가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서양과 인도양에 이르는 식민제국 건설 계획을 수립했대.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벨기에는 콩고 지역을 상실할 위기에 봉착했대. 하지만 가의 국제 정세의 변화로 가가 차지하고 있던 동아프리카의 루안다, 우룬디, 케냐 이남의 탕가니카, 그리고 모잠비크 북부의 키움과 삼각지대 등이 벨기에, 영국 등에게 사실상 넘겨지면서 계획은 무산되었대요. 가가 차지하고 있던 게 이 지역이야. 그럼 이 지역이 어딘지 알았어야 되는데 아까 케냐 이남, 모잠비크 북부라고 등장을 했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동아프리카의 탄자니아예요. 누구 땅이야? 독일령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케냐 이남의 탕가니카와 모잠비크 북부의 키움과 삼각지대는 탄자니아를 뜻했던 지역이고요. 여기가 독일 식민지였는지 알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재정이 무너졌고요. 마카오를 식민지로 삼아 교역 거점을 만든 건 포르투갈이고요. 이탈리아고요. 오스만이고요. 얘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를 글로 썼을 때, 게다가 저거는 그냥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단어를 준 게 아니라 저걸 케냐랑 모잠비크 사이에 있는지 알아?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6월 모의고사에 똑같이 나왔어요. 이건 독일이고요. 여기 소말리아고 여기가 리비아니까 이거 식민지는 이탈리아 겁니다. 지도로도 이렇게 나오죠. 알아두시고요. 둘 사이는 함께 삼국동맹 결성했죠.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과 러시아고요. 이렇게 독일, 프랑스. 이게 미영소고요. 이게 영프죠. 자, 177번 미주신 이곳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국왕께서 황제 자격으로 식민 통치하는 이곳이 없었다면 일찍이 우리는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사지도 않았을 것이며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집트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대요.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리셔스에 있지도 않을 것이며 남아프리카 일대로 팽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페르시아만을 장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 수에즈 운하, 이집트, 남아프리카 일대, 페르시아만 다 차지한 우리는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오케이? 다 영국 식민지예요. 이란을 뜻하죠, 이란. 근데 그러면 우리 영국이 황제 자격으로 식민 통치하는 이곳은 어디야? 인도예요, 인도. 오케이? 그래서 그 1877년에 인도 제국이 수립되면서 영국 황제가 인도 황제가 되죠. 그래서 영국 황제가 아니지. 영국 왕이 인도 황제가 돼요. 오케이?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황제가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영국 왕이 황제로 통치하는 이곳은 인도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줄루족이고요. 이 나미비아, 이란, 이집트죠. 또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178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식민 지배하는 건 포르투갈이고요. 최북단에서 최남단에 이르는 식민 제국을 꾀하는 나라는 이걸 뭐라 그래? 종단 정책이라고 하죠. 누구예요? 영국이죠. 영국, 포르투갈. 정답 2번이죠.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과 프랑스. 아, 이거 헤레르족은 독일이죠. 죄송합니다. 줄루족이랑 헷갈렸네요. 헤레르족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한 건 독일. 오케이? 잘 확인해 둡시다. 179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이제 작년 수능에 나오는 문제인데 트리폴리 항구를 공격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대요. 북아프리카에. 가의 군대는 비행기 등을 활용하여 벵가시, 홈스 여러 도시를 장악했대. 이에 몇 해 전 입헌 혁명에 성공한 청년 트리크당 소속의 장교들이 현지 부족과 함께 격렬한 저항을 했지만 가는 여기에 대해 통치권을 확보했대. 이거는 봐봐. 일단 청년 트리크당이 언제 있었냐면 1908년이잖아. 1908년 즉 20세기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20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죠. 근데 이 시기에 북아프리카를 차지한 국가는 프랑스 아니면 이탈리아뿐밖에 없어요. 북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한 국가는 그러면 여기서 따져보면 이탈리아, 러시아, 독일, 영국, 에스파냐죠. 이탈리아가 1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근데 만약에 트리폴리 위치가 리비아 수도인지를 정확히 알았으면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식민지 중에 리비아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풀어도 알면 그렇게 풀고 모르겠으면 트리폴리가 북아프리카 트리폴리라고 하는데 어디지? 누구 식민지지? 트리폴리 나라 이름은 아니고 도시 이름 같은데 누구 식민지지라는 생각이 들면 방금 내가 풀었던 것처럼 푸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식민지가 이탈리아랑 프랑스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후적으로 해설하는 입장에선 트리폴리가 리비아 수도였고요. 그래서 리비아를 식민 지배한 건 이탈리아야. 근데 이건 약간 완성도가 살짝 떨어지는 문제 같아. 저도 딸랑 저 힌트 하나 가지고 이걸 리비아인지 알았어야 되는 게 좀 아쉬워요. 아시겠죠? 자, 이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파트입니다. 1차 세계대전, 그 러시아 혁명 둘로 나눠서 정말 많이 나오고요. 하나하나 다 따져봅시다. 아시겠죠? 자, 밑줄 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 슬라브인들이 거주하고 있대요. 그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내부 분쟁과 갈등은 일거에 소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나는 다양한 민족에게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요. 최근에 합병된 보스니아 등지에서 포용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되 게다가 과거 헝가리와 통합으로 새로운 제국을 수립했대. 헝가리와 통합해서 새로운 제국을 수립했대. 이름에 헝가리 제국이 들어가는 나라가 있지 않을까요? 오스만이래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죠.
좋아. 오스만 제국과 1차 세계대전 때 동맹 관계를 맺죠.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관한 특징 잘 정리해 두세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어뢰정 3척의 습격을 받아서 러시아 전함 2척이 침몰했대. 오데사 주지사는 가함대 소행이라고 주장했대요. 러시아 측은 자국과 교전 중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동맹국이 가를 전쟁에 끌어들이는데 이미 성공하였다고 믿고 있대. 자, 러시아랑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싸우는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미 동맹국은 독, 오 이렇게 세 나라가 참전 중이죠. 여기에 추가로 가를 전쟁에 끌어들였어. 근데 그 추가로 끌어들인 두 국가는 교과서에 나와. 오스만 아니면 불가리아. 근데 여기 불가리아에 나와 있죠. 이 간 누구예요? 오스만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맹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는 애초에 시작할 때 전쟁을 했다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랑 오스만이 동맹국 측으로 참전을 했는데 그 둘 중에 불가리아는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오스만이다. 그래서 가가 오스만인 거 알면 됩니다. 오케이? 이건 독 1이고요. 0 미국이죠. 그래서 이게 전쟁 전에 어떤 구도로 대립했는지까지 알아둡시다. 오케이? 밑줄친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와 병사들이 재정을 무너뜨렸대. 러시아에서 노동자와 병사들이 재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임시정부가 수립됐대. 이거 언제예요? 러시아 3월 혁명이죠? 네, 러시아 3월 혁명은 1917년에 일어납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 전개된 전쟁은 뭐예요?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면 14년부터 17년까지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고 그 안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죠. 트레크의 공화국은 1923년에 수립되고요. 요거는 시모노세키 조약이니까 1895년 1921년이고요. 이게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세르비아가 전투를 한 건. 와그너법은 대공황 때 제정된 건데 1935년에 제정이 돼요. 정답 4번입니다. 183번 미추진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우리나라를 예속하려고 하는 적에 맞서 3년 동안 위대한 투쟁을 하고 있대요. 잔인한 적은 끝까지 발악하고 있으나 우리의 용감한 군대가 영광스러운 협상국과 함께 적을 무찌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대. 근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가 이 결연한 싸움을 성공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어렵게 만든대. 결정적인 시기에 국민이 단결하고 모든 힘을 모아 전쟁에서 신속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두마와 협의하에 권자에서 내려오고자 합니다. 두마는 어느 나라의 뭔지 아세요? 이거 알아둬야 돼요. 이거 교과서에 있어요. 두마가 러시아 의회예요. 두마와 협의하에 권자,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거 언제예요? 러시아 3월 혁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예속하려고 하는 적에 맞서 3년 동안 치러진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적에게 맞서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소요, 이 소요가 러시아 3월 혁명을 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마가 뭔지 알아둡시다. 그러면 저게 왜 권자에서 내려오는 게 그 러시아 10월 혁명은 안 되, 러시아 11월 혁명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권자는 황제의 자리를 뜻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거고요. 러시아 11월 혁명은 당시 임시정부가 존재했던 거를 레닌이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권자에서 황제가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표현의 차이도 알아두셔야 돼요. 포츠모스 저하로 종료된 건 러일 전쟁이고요. BC 정부가 썼던 건 2차 세계대전이고요.
이건 나폴레옹의 전복 전쟁이죠. 이건 미서 전쟁, 미국 에스파냐 전쟁이고요. 정답 5번. 1차 세계대전 결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집니다. 184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국은 가랑 화해 때 영국은 가가 남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이래 크림 전쟁 때 크림 전쟁이나 이란 지역 카자르 왕조를 둘러싸고 이거 나타나는 대를 펴왔대요. 이거 러시아죠. 지금까지 많이 했고요. 이번 화해는 카메룬과 토고 식민지화 그리고 모로코 사건. 이게 누구예요? 독일이죠. 옳지 않은 거 맞고요. 틀렸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르비아랑 러시아랑 같은 편을 먹었죠. 반대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둘이 맞서 싸웠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독일은 많은 전투 3전투에 참가했고요. 1차 세계대전 결과 독일은 식민지 상실했고 둘 다 1차 세계대전 중에 황제가 퇴위합니다. 독일은 항복하고 아니지 항복하기 전에 빌헬름 2세가 퇴위하고요. 빌헬름 2세가 퇴위하니까 독일 임시공화국이 수립되고 걔네가 항복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이해가죠? 항복하기 전이에요. 내가 아까 항복하고라고 한 건 잘못했어. 항복하기 전에 독일 황제가 퇴위하고요. 러시아 황제는 그 3월 혁명, 러시아 3월 혁명으로 퇴위하죠. 그래서 둘 다 1차 세계대전 중에 황제가 퇴위합니다. 아시겠죠? 185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왕국, 오스만 제국으로 구성된 동맹국 측은 가와의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대요. 가는 어쩌고 없네요. 야, 동맹국과 가의 전쟁이 종식됐대. 이거 뭐예요? 이거 러시아 아니야? 자,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오스만이 포함된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죠. 걔네가 러시아랑 단독으로 강화를 체결한 게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죠. 이게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에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체결한 베르사유 조약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전에 얘들은 단독으로 각각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로 한 국가와 항복을 단체로 동맹국 단체로 러시아랑 한 국가랑 평화조약, 강화조약, 전쟁 종식을 체결한 건 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베르사유 조약이 되려면 여기 전쟁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에 미국, 영국, 프랑스 다 들어가야 돼요. 이탈리아까지. 근데 여기 러시아밖에 없죠. 그래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고 저희 러시아예요. 러시아고 이거 프랑스고요. 독일이죠. 이거 이탈리아고요. 미국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조약에 대한 내용 동맹국과 러시아 단독으로 체결했다. 근데 독일뿐만 아니라 다 들어가 있다. 그것까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186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몇 달간 가의 상황은 우리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데 가에서는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빠르게 권력을 공고했으며 대중에게 약속했던 즉각적인 평화를 이행하고 있었대요.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 레닌의 새로운 정부가 러시아 11월 혁명으로 수립이 됐는데 걔네들은 바로 1차 세계대전을 종전했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통해서. 이게 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고요. 이건 레닌의 정부예요. 가는 러시아를 지칭하겠죠. 이해 가죠? 이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뭐예요?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면 나의 동부전선 봐봐. 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펼치고 있는 나 입장에서 동부전선이 러시아 쪽이야. 그러면 그 병력을 서부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대. 이게 나는 독일이죠. 독일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하고 독일 입장에서 러시아가 동쪽에 있으니까 그걸 서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따가 러시아
러시아에서 이제 레닌 정부 수립한 이후에 반혁명 세력들이 레닌 정부에 대항하거든요. 그래서 내전이 약간 벌어지는데 이게 그 얘기를 뜻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11월 혁명 이후 레닌이 정부를 수립한 뒤에 일부 반혁명 세력이랑 내전을 펼쳤다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독일이고요. 이게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프랑스랑 영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이건 프랑스고요. 미영소고요. 이게 독일이랑 프랑스죠. 정답 2번. 187번. 미추친 조약이 체결된 결과로 옳은 것은 프랑스 군인들이 깃발을 흔들어 다른 차량들을 막고 있대요. 페탱 장군 등이 도네르 광장에 군인들과 함께 있대요. 대표단들은 회의장인 거울의 방으로 들어간대요. 우드로 윌슨과 로이드 조지가 늦게 도착한대.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전승장교 넷이 들어오고 처량한 두 독일 대표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독일 대표들이 이 조약에 대해 설명을 했대. 이거는 베르사유 조약이죠. 왜요? 일단 독일이 진 전쟁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두 번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승전국에 이탈리아가 있죠. 1차 세계대전 도중에 이탈리아는 연합국, 협상국 측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해서 결국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돼요. 다만 2차 세계대전 때는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에 패전국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통해서 이게 1차 세계대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결과 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러시아 잘못이고요. 1차 세계대전 2번이에요. 2번. 정답. 베르사유 조약 결과 독일이 갖고 있던 해외 식민지를 전부 상실합니다. 이건 1차 세계대전 직전이고요. 이건 한참 전이에요. 1905년이랑 1911년이어서 20세기 초고요. 이건 1882년이죠. 1차 세계대전 직전.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18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거예요.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선 식민지 주민의 이해관계가 앞으로 그 지역에서 수립될 정부의 주장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즉 식민지 주권의 문제는 식민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알아서 하라야. 이게 뭐예요? 민족 자결주의예요. 오케이?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거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미국 의회에서 14개조 평화 조약을 다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미국 의회에서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한다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게 바로 5조 민족 자결주의고요. 이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이 8회 강화 회의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 2번이에요. 독소 불가침 조약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어났고요. 파쇼더 사건은 영국과 그냥 프랑스가 충돌한 사건이고요. 이건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EU가 출범했죠.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 냉전이 전개되면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나토가 결성됩니다. 정답 2번. 자, 189번. 미추친 임시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노동자, 병사, 농민들이요. 여러분들 이미 혁명을 통해서 차르와 귀족의 전제정을 타도했대. 이건 뭐예요? 3월 혁명이에요. 러시아 3월 혁명. 그리고 어제 바로 그 부주아 집단의 전제정이 임시정부. 그러니까 3월 혁명으로 수립된 임시정부를 타도한 거지. 이해가? 잠깐, 그러면 이 미추친 임시정부는 3월 혁명으로 수립된 임시정부죠. 오케이?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네. 이해가죠? 이게 11월 혁명.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 3월 혁명을 통해서
귀족과 황제, 전제정을 무너뜨리고 임시정부가 수립했는데 그 임시정부를 무너뜨리는 상황이야. 그러면 미추친 임시정부는 3월 혁명으로 수립된 임시정부고 11월 혁명으로 날아가는 임시정부라고. 이해가죠? 같은 임시정부예요. 케렌스키 임시정부지 둘 다. 근데 그래요. 얘네 문제점, 독일과 전쟁을 지속했기 때문에 11월 혁명이 일어났죠. 뭐 1947년에 나중에 창설되고요. 니콜라 2세는 이 3월 혁명으로 날아가는 황제예요. 그리고 피1의 사건은 1905년이고요. 이건 1921년이죠. 레닌이 주도한 거. 자, 190번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시정부는 타도됐대요. 또 노동자, 병사, 농민들에게 바로 나오죠. 느낌 빡 오죠. 임시정부 강요 대다수가 체포되었대요. 가는 임시정부는 타도됐고 케렌스키 임시정부, 즉 3월 혁명으로 수립된 임시정부는 타도되었고요. 가는 모든 나라의 인민에게 민주적 강화를, 모든 전선에게 휴전을 제한하겠대. 그리고 토지 개혁도 실시하겠다.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있던 일이니까 가는 레닌의 소비에트 정부입니다. 농노해방령은 R2세 알렉산드르 2세 때 발표했고요. 1905년이고요. 1905년 이게 레닌이 실시한 거죠. 이건 1991년 소련 해체 당시죠. 오케이. 정답 4번. 이제 러시아 혁명은 3월 혁명, 11월 혁명 진짜 구분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만 나오니까. 오케이. 자, 191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올라온 것은 사회민주주의 노동당 내 다수파가 뭐냐면 이게 뭐게요, 여러분? 이게 볼셰비키예요, 볼셰비키. 오케이? 그냥 볼셰비키의 뜻이 사회민주주의 노동당 내 다수파야. 이거 교과서에 옆에 그러니까 작게 날개로 볼셰비키 별표치고 이렇게 해설 느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주도한 봉기는 뭘까요? 11월 혁명이죠. 의회 제도를 무시하는 독재 권력으로 나왔대. 그들이 대외 전쟁을 중단했다. 이거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뜻하겠죠. 근데 무리한 내정 개혁 탓에 내전을 발발시켰다. 그러니까 이 내전은 반혁명 세력, 레닌의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이 일으킨 내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가 러시아인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 이거는 11월 혁명 이후에 러시아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료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 알아두시고요. 가는 러시아입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다음! 자, 192번. 이제부터 2차 세계대전 파트네요. 대공황은 근데 작년 구모 때 한 번 나왔고요. 그들은 주로 2차 세계대전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대공황 보겠습니다. 가정책 루즈벨트가 주도했죠. 대공황 당시에 루즈벨트가 주도한 건 뉴딜 정책이죠. 그리고 국토개발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퇴근시간 유역을 개발했다. 그리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했다. 세 가지 전부 다 뉴딜 정책으로 실시한 정책입니다.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브렉시트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걸 브렉시트라고 그래요.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는 건 난징 조약 때고요. 베를린 봉쇄가 단행되는 배경. 서독에서의 자치적인 화폐 개혁이죠.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창설됩니다. 193번 미추친 점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히틀러 집권 이후에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 서부 지역일 때 여기가 수데텐 지역이에요. 일부러 요구해. 그래서 미네 협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걸 인정을 해줬다고. 이게 1938년이야. 다만 히틀러는
그 다음 해 1939년에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요구해. 그리고 점령을 했어요. 이게 39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위에 체코슬로바키아 수데텐 지역 점령이랑 체코슬로바키아 전체 점령은 연도가 달라요.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 이미 나왔죠? 평가원에. 이거 내가 EBS에 그때 이제 막 EBS로 개념 공부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내용 이런 내용은 EBS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BC 정부가 1940년에 수립이 됐고요. 오스트리아가 1938년에 동일에게 병합됩니다. 이 1940년, 1935년이에요. 그래서 이 점령 이후에 발생한 사건 골라야 되니까 기억 디귿. 자, 194번. 기억 기간 동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타이완 국경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남부 지역과 맞닿아 있는 해안 지역 일대에서는 많은 일본군이 출몰하고 있대요. 이에 우리 식민지에 대해 이런 군사적 위협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대. 타이가 어디예요? 태국이죠. 여기 동남아시아 해안 지역 일대 많은 일본군이 출몰하고 있대요. 이와 같은 우리 상황에서 그럼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로 갖고 있는 한 나라겠죠. 근데 마침 이때 우리 수도가 점령되었대. 그리고 우리 남부 지방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됐대. 이 우리는 일단 어디예요? 프랑스죠. 첫 번째, 저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식민 지배로 갖고 있는 우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동남아시아에서 식민 지배 갖고 있었고요. 여기가 동남아시아죠. 다음, 우리 수도가 점령당해서 그리고 그 남부 지방에 새로운 정부가 쓸 때 이게 누구야? 패탱이 BC 정부죠. 우리 수도가 누구한테 함락돼? 독일한테 함락되죠. 이게 40년부터 44년까지예요. 아시겠나요? 자, 다시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를 갖고 있는 우리는 수도가 점령됐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됐어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프랑스인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갖고 있던 동남아시아 식민지는 인도차이나 연방,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고요. 우리는 독일의 침략으로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독일의 침략으로 1940년 수도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남부지방에 BC 정부가 수립돼요. 이때 마침 드골은 영국으로 넘어가서 레지스탕스 독일의 저항 운동을 전개합니다.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 BC 정부 수립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1938년, 45년, 1939년이죠. 1940년인데 선후 관계를 보면 독일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 선후 관계까지 알아두셔야겠죠? 정답 3번입니다. 자, 195번. 가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 작년에 나왔던 거네. 그러니까 사라예보 점령 보고 일단은 1차 세계대전 고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독일이 영국, 그리스랑 맞짱 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죠. 나머지는 몰라. 이건 사라예보 이거 절대 아니야. 이해가죠? 이탈리아 공군과 어떤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이탈리아군이 전쟁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지도예요. 근데 이탈리아가 독일의 지원 속에 영국, 그리스랑 전쟁 중이야. 그럼 이거 1차 세계대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니까 여기서 몰라요. 둘 다 1, 2차도 가능해요. 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가 살짝 독일 편에 있다가 1년 뒤 1915년에 저 영국 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인지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의 상황인지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인지 모른다. 근데 여기 유고슬라비아라는 게 있죠. 유고슬라비아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탄생한 유럽의 독립국가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고슬라비아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를 통해서 이건 2차 세계대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유고슬라비아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때 BC 정부가 수립됐고요. 빈체제가 붕괴되는 건 2월 혁명이죠. 프랑스 2월 혁명. 이건 이탈리아 통일 전쟁이고요. 자, 북독일 연방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 이후에 프로이센 주도로 북독일 연방이 결성되고요. 러시아 혁명은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일어났죠. 정답은 3번. 자, 196번. 가 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 루즈벨트와 영국 초칠의 뉴펀들랜드 연안 산상회담 모습이래요. 당시 유럽의 평화는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주장하며 집권한, 이거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은 언제 만났어? 이 만난 게 뭐야? 대서양 헌장이죠. 이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이잖아. 그 전에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주장하면서 집권해가지고 영토 합병과 전쟁 범죄로 유럽을 산산조각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죠. 32년부터 45년까지 집권합니다. 맞고요. 37년. 포츠담 회담이 틀렸어요. 왜냐면 포츠담 회담은 독일 항복 이후에 남은 일본을 처리하기 위한 회담이에요. 이미 독일 항복 이후에 포츠담 회담이 열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연도로 풀어도 되지만 포츠담 회담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37년, 35년, 40년. 오케이? 가나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을 중재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파견된 누구의 특사? 미국이 중재했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나가 만주사변을 일으켰대요. 일본이죠. 게다가 미국에 대한 힌트가 하나 더 있어. 이것만으로 말고, 미국의 특사 국무장관이 지난해 서유럽 경제재건 계획을 발표했대요. 이게 뭐죠? 마셜 계획이죠. 누가 발표한 거? 미국이 발표한 거.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둘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전쟁을 했죠. 러시아랑 일본이고요. 미국과 소련.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인데 미국과 일본 둘 다 불참합니다. 미영소. 오케이. 자, 198번입니다. 밑줄친 기억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이탈리아가 자유의 역사에서 영광스러운 장을 쓴 지 1세기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잊곤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말하는 리소르지멘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그 위대한 시기에 통일되었고 이탈리아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성취하였습니다. 어제 이탈리아가 항복을 했대요.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제 영광스럽게 성취했던 자유를 재현하고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독일은 여전히 유럽에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대. 이탈리아가 항복을 했는데 독일이 계속 전쟁하고 있는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럼 이탈리아가 항복한 건 1943년입니다. 지난 2년은 41년부터 43년이죠. 얘는 38년, 44년, 42년 둘 다 39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도 꼭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199번. 밑줄친 기억과 니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 군부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침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수립된, 일본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노릴 때가 일단 2차 세계대전인 거 알아야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수립된 이 나라 망명 정부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여전히 주장한데, 인도차이나 반도를 기존에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니은이죠. 근데 그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망명 정부를 어디에 수립했네? 2차 세계대전 당시 망명 정부 수립한 건 우리가 배운 건 프랑스밖에 없죠. 프랑스는 영국의 망명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잘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둘의 관계는 이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동독을 차지했고요. 미영프가 서독을 분할 점령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여기서 격돌했고요. 미국과 소련, 미영수고요. 독이일입니다. 아시겠죠? 정답 2번.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는 스칸디나 반도에서 철광석을 조달하는 나의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하였대요. 이에 나가 먼저 덴마크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뒀대.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를 상대로 정력전을 감행해서 굴복시킨 나는 일단 독일이죠. 그 다음 이 독일은 가르친고에서 수도를 함락시키고 남부에 페탱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BC 정부를 세웠다. 이거 프랑스죠. 자, 이건 프랑스고요. 정답 1번이네. 이게 독일이죠. 프랑스고요. 포르투갈이고 이게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오케이. 정답 1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1번입니다. 가 점령지 서쪽 끝에서 전면 공세를 갱시한 영국 군대의 모습을 촬영한 거래요. 이 작전의 의미는 뭘까요? 독일군은 패전이 유력했대요. 자, 독일군이 왜 패전이 유력했냐? 무리하게 동부로 전선을 확장해서 1년 전 그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죠. 독일 입장에서 동부 전선은 러시아예요. 근데 독일이 러시아에서랑 싸워서 진 전투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이 작전의 의미를 찾자면 독일이 동서양방에서 협곡하는 구도를 만듦으로써 독일이 전쟁에서 종식을 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종식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러시아한테 지고 서쪽에서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의해서, 동쪽에서는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양쪽의 공격을 받죠. 그렇게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는 다르죠. 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이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으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각각 어떻게 패전하는지를 물어봤던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구분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1920년에 국제연맹이 출범하고요. 1931년, 1942년 정답 3번이죠.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대서양훈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발발했고요.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도중이죠. 그래서 정답 3번. 자, 202번 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혁명 24주년을 맞이하겠대. 간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어기고 전쟁을 도발했대. 이거는 우리 세계사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뜨리고 소련을 공격한 독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았어야 되고요. 그러면 독소 불가침 조약이 언제죠? 1939년. 이게 중요한 거, 이것도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 24주년인데, 혁명 24주년인데, 독일이 독소 불가침을 깨고 소련을 침략한 거죠. 독소 전쟁이 계시는 게 2차 세계대전 중에서 1941년입니다. 정확히 러시아 혁명 1917년 더하기 24를 하면 1941년이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24주년이 독소전쟁
발발 연도와 같습니다. 이해가죠? 우리는 중앙아시아 우라시아 등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의 침략을 받은 우리는 중앙아시아 우라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죠.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인 게 확실하고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침략하지 않겠다도 협약을 어기고 전쟁을 침략당한 우리는 러시아, 침략한 가는 독일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를 잘 파악했으면 됐고요. 가를 독일에서 찾으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영국, 이건 에티오피아, 프랑스, 러시아죠. 오케이. 다음 이제부터 냉전 탈냉전 파트입니다.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니까 뭐 여기는 빠짐없이 다 공부해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203번 가나 발표 시기 가나 발표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미국은 그리스 정부로부터 자유국가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받았대.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의 생존을 위협한대. 터키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이 그리스와 터키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자 지원을 해줬던 가는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협력에 대처하기 바란대.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 해라.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닉슨 독트린이죠. 국제연합이 창설된 건 45년, 4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건 61년, 91년, 85년 이후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랑 닉슨 독트린의 내용, 연도, 선제 연도까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204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표한 연설문입니다. 미국은 가에 공산주의자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막아야 된대. 미국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발표한 건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아까 봤죠? 미국이 누구와 누구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어? 그리스와 터키, 튀르키예죠. 이 두 국가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어요. 그럼 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미국이 가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둘 중에 가가 어느 나라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북쪽 국경선에 접해 있는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즉 그리스 북쪽에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가 있다.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 알바니아 또 누구? 그리고 이제 요게 아마 유고슬라비아였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있죠. 그리고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오케이? 그래서 가가 그리스가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 위치를 알고 있었어야 하는 지리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잡아야 했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고요. 정확히는 이제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발생했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건 튀르키고요. 이건 서독입니다. 오케이? 내용 잘 정리해둡시다. 다음 조약으로 성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에 관한 설명이네요. 근데 공격은 회원국 간 전체 공격으로 간주한대요. 그리고 회원국 간에선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대. 군사적 협력이네요. 누구와 누구와의 군사적 협력이야? 유럽과 북아메리카. 이건 나토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오케이? 아닌 것은 유럽연합은 93년.
나토는 49년에 결성됩니다. 그래서 나토가 한참 전이죠. 나머지 4개는 1, 2, 4, 5는 나토에 관한 설명이니까 잘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20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냉전 체제 속에서 군사적 대립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체결된 조약의 일부래요. 동유럽 국가 내어 보니까 무력을 포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단을 지원한다. 즉 군사적 협력이다. 누구 간에? 위에 동유럽 간에 소련이 특히 보이죠? 이거 무슨 조약이에요? 바르샤바 조약 기구죠. 봐봐, 나토가 49년에 결성이 됐죠. 그에 대항해서 소련과 동유럽이 1955년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고 소련과 동유럽 간의 군사적 동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는 나토랑 대립하죠. 이해가죠? 이거는 EU, 유럽연합에 관한 설명 2개 있어요. 국제개발부흥은행이랑 IMF, 국제통화기금 이 2가지가 브레턴우즈 회의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국제연합이고 이건 국제연맹이에요. 국제연맹과 연합도 차이점 알아둡시다. 오케이? 207번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나가 유럽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대. 언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는 누구예요? 미국이죠. 누가 거부했을까? 보니까 가가 거부했는데 가가 누군지 보니까 동유럽 동맹국들에게 거부하도록 압력하여 네. 동유럽과 친하게 지낸 가는 소련이죠. 그리고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강요한 거라고 나에게서 비판을 받고 있어. 가가 소련. 둘이는 전형무기 제한 협정을 맺었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고 이건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이거는 독일, 프랑스. 이건 독이일이죠. 오케이. 정답 1번.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미국, 영국, 가는 서베를린과 서부 지역 사이의 교통통신을 제한한 나의 조치가 서베를린 주민에 대한 물자 공급을 가로막는다고 항의합니다. 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 관한 문제죠. 미 영프가 서베를린과 서독 지역을 점령을 했고요. 나눠서 독일과 동독과 동베를린은 러시아가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때 미영프가 서베를린과 서독의 화폐만 자기네들끼리 통일을 하니까 화폐 개혁을 단행해서 화폐를 통일하니까 러시아가 자기가 빼놓고 했다고 서운해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죠.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 개념을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정답은 러시아 F. 정답 2번이네요. 서독이고요. 미국. 그래서 베를린 점령에 관한 얘기랑 화폐 개혁 관련된 개념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209번 밑줄 친 기억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베를린 장벽에 관한 내용이네요. 베를린 장벽은 지난 28년간 고립과 분단의 상징이래. 베를린 장벽은 1961년에 설치돼서 1989년, 즉 딱 28년간 존재했죠. 그래서 그때 무너집니다. 오케이? 69년, 62년, 67년, 55년. 아닌 걸 골라야 되니까 5번이 정답이네요. 자, 210번 밑줄 친 봉쇄가 일어난 시기를 아래 연표에서 고른 것은 미국이 우리 해상을 봉쇄했대요. 미국은 우리의 국방 강화 노력이 리우 조약 위반이며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핵전쟁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대. 후르쇼프 서기장이 지원해준 시설과 무기 덕에 우리 군사력이 강해진 건 사실이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피그만 사건 이후 미국이 재차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한 거래. 어떤 국가도 공해 해상에서 다른 국가로 가는 배를 막을 수 없대. 후르시초프가 존재했던 시기고요. 이때 우리가 러시아의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러시아 사람인 건 알아야 돼요. 후르시초프 서기장의 지원을 받아서 누가? 우리가 무기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해상을 봉쇄했대. 이게 쿠바 미사일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쿠바의 해상을 봉쇄하니까 소련이 핵무기를 러시아에 러시아가 쿠바랑 같은 편이었거든요. 러시아가 그래서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 발사하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꽂아버리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 화해를 하면서 다행히 핵전쟁이 종식이 됐죠. 그 발발 직전에 끝났죠. 종식이라면 실제 핵전쟁 하고 종식될 거라고 하니까 잘못된 표현이고 핵전쟁 발발 직전에 서로 화해하면서 끝났습니다. 47년. 정답 3번. 오케이. 소련 해체 91년. 오케이. 그래서 연도 중요했던 문제네요. 자, 211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폴로 작전은 미국의 적대적이었던 국가를 방문하려는 키신저의 외교 활동이래. 키신저는 미국 사람이죠. 우호적인 국가를 방문한다고 표면적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 적대적이었던 가를 방문했다. 이때 닉슨 대통령의 방문을 위한 재반상을 협의하는 사진을 조치했대. 닉슨은 나를 견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가를 방문한 거야. 미국 대통령으로선 가의 국공대장 누구예요? 중국이죠. 최초 공식 방문이었대. 가 역시 나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형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코메콘을 주도한대. 코메콘을 주도한 나는 러시아요. 이때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살짝 안 좋았어요. 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미영소고요. 3번이 맞죠? 폴란드고요. 미국과 소련. 오케이. 러시아랑 소련이랑 같아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절대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정답 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제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제3세계 문제도 종종이 아니라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저 29개국이 참여한 반동회의 그리고 제1차 비동맹 회의도 나왔으니까 모든 제3세계 관련된 내용도 다 정리해둡시다. 총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 참여했대요. 그리고 뭐 주제는 당연하죠.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로부터 자유. 반동회의입니다. 빈회의고요. 뭐 이거 뭐야? 대서양 현장 공포한 거예요. 평화시골지 발표했죠. 유럽 EU가 출범할 때 조약이고요. 미국과 소련이 맺었습니다. 213번 가회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세 사람이 주도한 회의인데 어디서?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것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배제하자. 제국주의 식민지에 반대하자. 1차 비동맹 회의죠. 제3세기 협력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냉전체제 시작한 건 뭐 미국과 소련이고요. 브레튼 우주 회의죠. 요 소련 해체 이후 사실이고요. 미국과 소련이 체결합니다. 정답 3번. 214번 밑줄 기억 시기에서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난해 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외교 노선은 현재 실현되고 있지 않대. 대통령이 발표한 외교 노선은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에서 낮은 자세를 취한다고 했던 그리고 핵무장 국가가 위협하는 경우에만 개입한다고 했던 대통령 발표와 어긋난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난해 이런 발표를 했던 거야.
아시아에서 국방비를 줄이겠다. 그리고 아시아 방위의 개입을 감소하겠다. 누가? 미국이. 그리고 국방 예산을 감축하고 대외 개입을 줄이겠다. 같은 내용이죠. 이게 다 지난해 감에서 발표한 대통령의 연설의 내용이에요. 이거 누구의 내용이야? 닉슨 독트린의 내용이에요. 1969년에 발표했죠. 근데 닉슨 독트린을 지난해 발표한 거야. 지금은 1970년이죠. 그러면 지난 10년간은 1960년부터 1910년까지다. 이거는 그래서 47년, 62년, 44년, 45년, 49년. 정답은 2번. 알겠죠? 그래서 닉슨 독트린의 내용과 그 연도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스탈린을 비판하고 서독과 국교를 회복하는 한편 자본주의 국가들과 평화 공존을 추구했대. 평화 공존 추구. 쿠바 미사일 배치 추진하였으나 포기했다. 이거 후르쇼프예요.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고요. 동유럽에 대한 불간섭 선언했다. 이거는 고르바초프입니다. 뒷물에 대한 설명. 1차 비동맹에는 나세르, 티토, 네루 이 사람이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폴란드의 바웬사고요. 오, 파편이 안 써지는데. 됐습니다. 바웬사. 이게 서독의 브란트 총리. 고르바초프가 저걸 추진했죠.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독립국가 연합 결성은 옐친이 주도합니다. 오케이. 자, 216번. 다음 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 국가들은 서로 존중, 불간섭에 대한 연합 창설에 관한 협정을 준수한대. 즉, 러시아 포함 여러 동유럽 국가들이 연합을 창설한대. 무슨 연합일까요? 독립국가 연합이겠죠? 오케이. 85년이고요. 91년에 독립국가 연합이 탄생하잖아. 정답 5번입니다. 특히 이게 왜 독립국가 연합인지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독립국가 연합일까 할 수 있잖아. 주권 존중, 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준다, 이런 내용 때문에 독립국가 연합이고요. 아까 바르샤바 조약은 러시아랑 동유럽 간의 조약이잖아. 근데 요거는 러시아랑 기존에 러시아 연합에 속해 있던 저 탄으로 끝나는 국가들 있죠. 동유럽, 일부 동유럽,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는 동유럽이지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은 아시아 쪽이에요. 걔네들은 기존에 러시아 연합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걔는 동유럽이 아님에도 여기서 독립국가 연합에 들어갔고요. 게다가 바르샤바 조약 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에요. 얘네가 다 소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걔네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소련과 동유럽 간의 그 협약이었으면 이것은 소련 안에서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 간의 연합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217번. 밑줄친 나가 집권한 시기에 있어던 사실 옳은 것은? 나는 우리 개혁을 변화시키려고 했대. 새로운 정치인들조차 중앙 집중식 개혁 경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개혁에 저항했대. 나는 자유선거, 권력분리, 다당제, 시장경제 도입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뒀다지만 이렇게
그들이 우리 개혁을 저지한다 싶어하자 나르체파워 쿠데타를 일으켰대요. 그들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지만 결국 나는 집권한 지 6년 만에 연방이 해체됐대. 저거 자유시장 선거 개혁을 추진하고요. 그러니까 자유선거랑 시장경제 도입의 개혁을 추진하고, 근데 뭐지? 집권한 지 6년 만에 연방이 해체됐대. 그러니까 나는 고르바초프예요. 저 고르바초프가 실시한 개혁은 글라스노스트랑 페레스트로이카가 있고요. 고르바초프가 85년에 집권을 했는데 6년 만인 91년에 소련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힌트를 통해서 고르바초프가 확실하고요.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면 되죠. 정답 1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내용 그리고 집권 연도 이렇게 두 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218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일이 가루 공격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대. 폴란드죠. 게다가 수도가 바르샤바예요. 그래서 폴란드입니다. 바벤사가 자유노조를 이끌었고요.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건 유고슬라비아고요. 폴란드는 그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고요. 인도죠. 미추친 기억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브레즈네프는 새로운 서기장은 바르샤바 지역기구 회원들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대. 동유럽 불간섭 선언이죠. 그런 서기장은 고르바초프이겠네요. 그래서 동유럽에서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들이 혁명의 파도에 휩쓸렸대. 동유럽 공산주의가 붕괴하는 사례를 찾으면 되죠. 2번이고요. 얘들이 1번 제일 많이 골랐어요. 체코슬로바키아인데 옆에 보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하벨이 벨벳 혁명을 한 게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는 사례고요. 독립한 거는 1차 세계대전 직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1918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을 하고요. 이건 서독에서, 이건 러시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 2번이에요. 오케이? 헷갈리지 맙시다. 220번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 너무 다 알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게 브렉시트입니다. 게다가 걔들은 단일 화폐인 유로를 사용했대요. 3번이고요. 미국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에요. 동유럽과 소련이 두었고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거는 국제연합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221번 각 경제사상의 영향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철의 여인 등등등등등. 사회는 뭐죠? 사회 그딴 건 없대. 개인만 있대. 자기부터 챙겨야지. 정부는 각종 규제를 만약에 경제적 자유를 펼칠 테니 개인 능력 마음껏 펼쳐보세요. 철의 연인이라고 불리던 마가렛 대처가 이야기한 인터뷰래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자. 석유파동 이후 세계 경제 침체 가운데 케인주의를 비판하며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가가 신자유주의 경제 사상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세계 무역기구 같은 세계화가 더 확산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대공황 때 레닌이 시장 경제를 일부 도입한 게 신경제 정책이고요. 대학지도 등록되고요.
이것도 대공황 때 영방이 자체적으로 블록 강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신자유주의 내용 다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220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탄생한 이래 연방 내 다양한 민족 갈등이 커졌고 이 상황에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했대. 유고슬라비아가 1호 개정교육 과정 이후에서 1호 개정교육 과정에서 처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념에도 그렇고 여기 기출 해설에도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전부 다 기재해놨어요. 그 알아둡시다 이제. 이제 이거까지 나왔는데 티토가 1차 비동맹 티토가 유고슬라비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차 비동맹 회의에 참여하고 주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도 한번 확인해 두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세계사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요. 끝까지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출은 4번. 그러니까 지금 한번 봤으면 6모 전에, 9모 전에, 수능 전에 한 번씩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지만 EBS 분석서는 4월 말이 아니라 5월 말로 미뤄질 것 같고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맞춰서 EBS에서 EBS 특 어떤 걸 가져가면 좋을지 포인트 찝어드리는 강의를 한번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우리 만나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세계사 공부 잘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5월 말에 EBS 좀 만날게요. 안녕.